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전우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야만의 정글입니다. 단순히 입법 폭준이 혹은 다수의 폭증인이 하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왜 벌어지는 걸까요? 탄핵 소추를 29번 했다, 30번 했다 이러더니만 이번에는 내각을 줄탄핵을 해버리겠다. 이런 공갈까지 백주대낮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능한 지도자, 무력한 여당을 탓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저는 좌파 정상배들이 끝없는 야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일군의 충성파들, 이른바 친명계 핵심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게 오히려 근심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항소심은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처럼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이 된 김인섭의 알선수재에 대한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판결이었습니다. 김인섭은 이 백운동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시킨 것을 비롯해서 성남시에 청탁을 한 대가로 70억 원을 받았다가 알선수재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형을 대법원에서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운동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4단계 상향한 것이 이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해준 게 아니냐 하는 질문에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은 이 패널까지 준비를 해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인섭이 청탁이 아니라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 이런 협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두고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의견 표명과 허위사실 공표, 그래 공표가 무엇이다는가. 자,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2심에서 재판을 하니까 이재명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제 파기환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파기자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파기자판을 건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1심 증인 22명이 나왔죠. 그리고 2심에서 증인 2명이 나와서 모두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의 말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명이었다, 그걸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토부는 귀 씨가 저기 판단하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가 있다, 이런 위협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나가는 개것을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러니 이재명과 민주당 측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대법원으로서는 자기들이 확정해 놓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위배한 그런 판결을 고등법원에서 내리는데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이걸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2심에서 새롭게 다툴 그런 사실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면 파기자판이 오히려 타당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빨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하는데,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서 조기 대선이 빨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 계획하고는 정반대로 헌법재판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측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평일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언론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 내부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모두 다 비밀로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안의 이상 기류는 다 소문이 나서 알려질 대로 알려졌습니다. 변론 종결 후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재판관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가 하면 최근에는
평의마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일 한국일보는 최근 이틀간 평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비밀로 붙여보았자 모두 다 드러나는 겁니다. 26일에는 평의가 30분도 채 열리지 않았고 헌법소원 사건 40건을 선고를 했던 27일에는 아예 평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8일은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었지만 역시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의견 조율을 마치고 최종 결정문 작성을 하는 것으로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더 많습니다. 아직 쟁점 정도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제 재판관 평의가 열리는 헌법재판소 304호실에서는 최근까지도 고성이 새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나왔다 하는 그 말까지 전언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연구관들에게 자료 요청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변론 종결 한참 뒤에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은 평의가 순탄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흘러나온 얘기는 5대3은커녕 아직도 4대4 구도라는 것입니다. 인용 결정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은 여전히 문영길을 비롯해서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등 4명입니다. 이건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각하 의견과 기각 결정이 둘 다 합해서 4명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 최종 판결에 이르지 않았을 터여서 정확한 몇 대 몇 의견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쟁점 정리에 시간이 걸린 데다가 인용 숫자가 6명이 이르지 못했으니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문영배 이미선의 퇴임이 4월 18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므로 이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지 못하면 심판 정족수 7인을 채우지 못해서 심리든 선고든 모든 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인 내달 4일 선고가 없으면 문영배 이미선 퇴임 일주일 전인 11일이 선고일로서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 평의 과정의 정보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민주당이 지난주 갑자기 부산해졌습니다. 꼭 꼬리에 불 붙은 원숭이들 마냥 마구 뛰어다니고 설치됩니다. 민주당은 일제히 헌법재판소 선고를 독촉하면서 40여 임명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를 했으니 40여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겠다 이렇게 위협글을 던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이른바 상탄핵 주장입니다. 원내대표 박찬대부터 상탄핵을 언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기재부 장관을 넘어 모든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해야 한다 하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 이후로 넘어갈 게 확실해진 데다가 새 분리가 알려졌는지 민주당이 만약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을 한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헌재를 직접 압박할 수단으로 남은 유일한 카드는 탄핵뿐이다. 다음 주 중에 만약 임명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참, 다수가 완전히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수. 민주주의니까 다수결이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53명도 이재명에 대해 충성을 보였습니다. 한덕수를 향해 발표한 성명 내용이 이렇습니다. 30일까지 만약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전원에게 아주 공갈포고까지 날렸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에 만약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우원식에게 31일과 다음 달 1일 탄핵안 보고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껏 대변인 성명을 냈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 말이 이렇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급박을 멈추고 경제부총리 탄핵안도 당장 처리하라.
하나마나한 성명을 낸 겁니다. 박찬대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28일 오후에 우원식 의장과 비공개 회동에서 최상목 탄핵을 보고할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우원식과 회동 뒤에 박성준 원내수석의 말이 이렇습니다. 내란 사태로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 당연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한 말씀 더 드리죠. 제가 정말 놀란 것은 민주당 주요 세력들이 아직도 앞다투어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재명부터 그런 말을 하죠. 지금 또 내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란 두목은 누구이며 내란을 방조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다. 내란에 가담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과연 지금이 내란 상태라면 내란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심지어 이 나라 사법부마저 멱살을 잡힌 형국인데 민주당의 멱살이 꽉 잡힌 형국인데 누가 누굴 내란범으로 몰아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다시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사진입니다. 이재명의 얼굴에 묻어있는 티끌을 떼내고 있는 박찬대의 사진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오늘 민주당의 상황을 모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박찬대는 28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만나자면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과연 산불 때문에 만나자고 할까요? 그 앞에 붙어있는 헌정질서 수호가 하나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한 대행과 산불 피해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한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압박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민주당은 전당적으로 전당이 동원이 돼서 마은혁 임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원식도 다시 충성맹세에 나섰습니다. 우원식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거기에다 한술 더 떠 마은혁이 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는다고 했습니다. 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는 가처분 신청?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법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언론은 이걸 두고 국회 차원의 마은혁 임명 압박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원식은 이것만으로 자신의 충성을 드러내는데 성이 차지 않았는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사유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는 마은혁 미임명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인지를 묻는 서면 질문서를 각각 발송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신청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또 질문서까지 보낸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원식이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면서 법치를 덜먹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다.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글쎄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때 따라도 할 생각입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은 얼마나 다급하면 마은혁 임명을 위해 이처럼 할 수 있는 일을 넘어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려고 덤비드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윤석열이 탄핵되어 파면되지 않으면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에서 무죄를 받는다 해도 말짱 두루묵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귀환을 한다면 그가 개헌에 나서 임기를 단축시킨다 해도 이재명은 대북 송금 등 다른 사건에서 다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판결을 선고받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부 무죄가 대법원에서 파기되기 전에 윤석열 탄핵 심판이 인용 결정으로 끝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이 유일한 찬스이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이재명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사법 리스크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타락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주당 일부와 조국당 등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 국민투표를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안을 거론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조국당 의원 13명이 이런声明을 내놓았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개헌과 국민투표를 통한 윤 대통령 파면 절차까지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민주당 김용민이 한 주장은 내렸습니다.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개헌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능성이 가장 높고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김용민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신이 보기에 가장 빠른 길, 아니 유일한 길은 개헌을 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도 지금 당장 말입니다. 이재명이 감옥에 가기 전에 개헌을 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 과반수가 개헌안을 발의를 하고 재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킨 뒤에 국민투표로서 확정을 한다면 그 개헌안 부칙으로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재직 3분의 2 이상의 의원만 확보하면 현재 대통령의 목을 언제든지 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며 제가 보기에는 내란을 획책한 것입니다. 이건 내란 예비 음모입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 복귀왕은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 그 헌법재판관들이 직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또 말이 되는가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문영배와 이미선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끝나는 것을 염두에 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도 자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당연히 위헌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다른 법이 아니라 헌법에 6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하위 법인 법률로 이를 개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런 기초적인 리걸 마인드도 되어 있지 않은 자가 국회의원이 되었을까요? 민주당은 도대체 왜 이처럼 되었습니까? 이 대명천지에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위해서 헌법도 무시한 채 날뛰고 있는 형국입니다. 만약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들 모조리 줄 탄핵하겠다는 발상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을 비호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입니다. 윤석열이 미워 윤석열을 파면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으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을 때 윤석열을 파면을 하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라는 모임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일요일 3월 30일까지 만약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면서 대한민국을 허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은 소리로 제겐 들립니다. 이들은 한덕수 총리가 만약 임명을 보류하면 31일 본회의에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고 24시간 후인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도 같은 경고를 날렸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에 권한대행으로 선거될 경우에 만약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 왜 이처럼 미쳐서 날뛰는 걸까요? 민주당 초선들이 이런 움직임은 만약을 하루빨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시켜 탄핵 인용 정족수인 찬성 6표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판관 8인 체제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의견이 5대3 구도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재인이 전 사위 서모의 타이사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이 검찰이 최근에 문재인에게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을 불러도 가지 않았는데 문재인을 부른다고 갈까요? 신문은 문재인 측에 서면조사 질문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을 소환하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인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참 희한한 위원회가 있더군요.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9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소환 통보는 끝이 보이는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다. 살아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 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 주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것처럼 문재인을 대했다면 지금 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지금 서해 바다에서 원혼이 되어 떠돌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되었던 탈북어민 2명은 북송되자마자 곧장 처형이 됐습니다. 그 역시 원혼이 되어 떠돌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국가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도 적장인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준 것만으로도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어야 할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에게는 가혹한 칼을 휘두른 자들이 자신을 수사하면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함량미달의 자에게 나라를 5년간 맡겼는가 하는 탄식이 나올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